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학원 수업을 진행할 아내리 교생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4시간 동안은 교생선생님들의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에 참여하는 거꾸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원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배웠었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 원자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함께 공부해봤어요. 왼쪽 아래 첨자는 원자 번호, 왼쪽 위 첨자는 질량수, 오른쪽 아래 첨자는 입자수, 오른쪽 위 첨자는 전하량을 나타냈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다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소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고, 빅뱅에 의해서 쿼크, 그리고 전자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에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수소 원자 기억하나요? 수소 원자 번호는 1번, 질량수 역시 1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양성자가 생성됐다는 것은 곧 수소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으로 양성자 2개를 갖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과연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2개가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 전하끼리는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양성자끼리만은 결합을 할 수 없고 중성자의 도움을 받아 결합하게 됩니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양성자 1개 그리고 중성자 1개가 충돌해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1개 더 결합하면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3인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이때 우주의 수소 다음으로 두 번째 원소인 헬륨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수소 원자핵에 중성자가 1개 더 결합하게 되면 양성자가 1개니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가 3인 3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에 중성자가 결합하거나 3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하나 결합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되겠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헬륨은 이와 같이 질량수가 4인 헬륨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3개의 수소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2개의 헬륨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입자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먼저 수소의 동위원소를 살펴볼게요. 수소의 동위원소를 살펴보면 질량수가 1, 2, 3인 3개의 동위원소가 존재해요. 동위원소는 이처럼 원소 기호 뒤에 질량수를 적어서 나타냅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2인 수소는 중수소, 질량수가 3인 수소는 3중수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헬륨은 질량수가 3인 헬륨, 질량수가 4인 헬륨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 뒤에 질량수를 적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수소의 동위원소 중에
삼중수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자나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한 상태로 붕괴되게 되는데 이런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다시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가 우주 나이로 3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우주 공간에 이미 전자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될까요? 우주 나이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원자핵과 전자가 드디어 결합을 하게 돼서 중성 원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양성자에 전자 하나가 결합되면 중성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핵에 전자 2개가 결합하게 되면 중성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음으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주 나이가 3억 년이 되었을 때 최초로 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수소 핵 융합으로 별의 내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그 다음 헬륨의 핵 융합에 의해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헬륨 원자핵 3개가 융합해서 탄소 원자핵이, 탄소 원자핵이 또 하나의 헬륨 핵과 융합하여 산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처럼 원자핵이 융합되거나 붕괴되면서 변하는 반응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별 내부에서의 핵반응을 통해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 이렇게 가벼운 원소에서 무거운 원소의 순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철의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에 철이 모이게 되면 더 이상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 결과 별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매우 상승하게 되고 별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가 아주 크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양성자 수가 많겠죠. 양성자 수가 많은 만큼 양성자끼리의 전기적 반발력 역시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여러 개의 양성자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양성자 수보다 많은 수의 중성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거운 원소에서는 중성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더 많게 되는 거겠죠.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복습해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죠.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의 핵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양성자끼리는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성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우주 나이 38만 년,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 전자와 만나서 중성 수소 원자, 중성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나이 3억 년, 최초로 별이 만들어지고 별 내부에서의 핵 합성으로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까지
이 순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까지 만들어지면 철의 원자 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게 되면 별이 폭발을 하게 되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죠. 이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에요. 작년 융합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지만 공부할 양이 많고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오면 더 좋겠죠? 다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